안녕하십니까. 스크스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추웠다 그러네요. 제주도도 예가 아닙니다. 제주도 날씨가 제법 좋습니다.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제가 연구실에서 좀 노스텔지아, 향수랄까요? 옛날이 그리워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분인 존경하신 프레디 머큐리, 퀸의 리드 보컬, 이분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면서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런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가 탄생했던 그 배경이랄까,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제가 프레디 머큐리 곡 중에서 퀸의 곡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Face It Alone이라는 노래, 나 혼자 하겠어, 막 이런 나 혼자 모든 걸 증명해서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중점적으로 퀸에 대해서,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론이 좀 길어졌죠? 퀸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탄자니아, 현재 탄자니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잔지바르 왕국이죠. 탄자니아가 국적이 있고 잔지바르가 섬이니까, 우리 같으면 뭐 서울 같으면 대한민국 같으면 제주도 이 정도 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같으면 울릉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리는 좀 멀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탄자니아는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아주 큰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토지 면적이 아주 넓어서 전 세계 13위 정도 되니까요. 아주 큰 국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탄자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도양에 있는 그 국가예요. 바다면도 많이 접하고 있고, 잔지바르는 바로 탄자니아에서 바로 좀 떨어져 있는 여기 섬입니다. 탄자니아는 뭐 옆에 우간다나 케냐, 모잠비크, 잠비아, 뭐 콩고 공화국 이 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946년에 태어나서, 뭐 안타깝게도 1991년이네요. 지금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영국 런던 켄싱턴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원래 프레디 머큐리는 영국 이름이고 파로 불사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라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인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님이 보미 불사라, 그 다음 어머니 제리 불사라, 이분들은 원래 인도 북부의 구자라트주입니다. 구자라트주가 지금 제가 지도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인도 뭄바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구자라트주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들 조상은 인도계가 아니고 페르시아계, 페르시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기 지도로 봐서 이란 땅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7세기경, 그러니까 7세기니까 구체적으로 642년 정도니까요. 이때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이슬람 군인이. 이때 프레디 머큐리의 조상들은 조로아스터를 믿었던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침공을 해서 조로아스터를 믿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난 도망온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 종교 중에서 3대 종교만 유일신을 믿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천, 무슬림,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의 조상은 유일신을 믿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탄압을 받아서 도망온 것이
인도의 북부 구제라트주입니다. 이거 오기가 상당히 편한 거죠.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이쪽에 올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가 이 조상들이죠. 642년 정도, 640년 대한민국 같으면 고구려 말기입니다. 고구려 말기,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가지고 고구려가 망했을 그때죠. 우리 고구려 마지막 왕이 누구죠? 보장왕인가요? 보장왕이 그 즉위할 때가 642년이니까 이때 인도로 온 걸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북부에 온 이란계 자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니카에도 이 조상들이 그 구자라트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란계로서 다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인도가 속국이 됐죠. 그래서 부모님은 인도인이지만 영국인 교육을 받아서 그에서 공부를 잘했는지 아니면 뭐 성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도계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버님이 여기 구자라트주에서 탄자니아 있죠, 섬 잔지바르로 파견된 공무원이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 그런데 이 잔지바르라는 곳이 그 당시에 파견되다 보니까 영국 영이었으니까, 이곳이 잔지바르라는 것은 인도양의 섬인데, 이때 무역풍이 불 때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파는 노동시장이 형성하는 노예 무역이 아주 융성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영국 공무원으로서 파견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조로아스터를 믿고 있는데 파견된 것이 공교롭게 잔지바르가 90% 이상이 아랍어를 쓰는, 또는 아랍계 술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자기 조상이, 아주 먼 조상이 아랍인의 침공을 무서워서 종교적 핍박을 받아서 피난왔던 것이, 이주했던 것이 인도였는데, 다시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영국계 공무원이 됐는데, 파견된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랍어를 쓰는 술탄이 지배했던 곳에서, 거기서 영국인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던 거죠. 이곳에 이제 프레디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잔지바르는 조그만 섬에서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에 좀 불편했는지, 이때 종교적인 이유랄까요? 또는 교육 환경이 불비해서 다시 이 잔지바르 섬에서 뭄바이 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유학을 보냈던 때가 프레디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인도로 유학을 보낸 거죠. 어느 학교? 영국계 사립학교, 그러니까 보딩스쿨에 보내는 거죠. 그 돈을 많이 써서 보딩스쿨에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고위 관직이었으니까 그쪽에 입학을 할 수 있었던가 봐요. 이쪽에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잉글리시 스쿨이죠. 거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버클리는 실제적으로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지만,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탄자니아에 태어났지만 영국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그 애가 1963년이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독립을 하니까 탄자니아에는 술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지금 혁명이죠. 폭동이 일어나서 왕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그 당시에 탄자니아가 아닌 탄간기야 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탄간기야하고 잔지바르가 합쳐서 탄자니아가 됐는데, 육지 면적의 1%뿐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 공무원으로 와 있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죠. 피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6.25 때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제주도를 일본 땅에 통합시켰다 생각했을 때 한국인으로 한국말을 쓰고 살았던 한국인이 여기서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때는 아마도 이 사람은 저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것 같아요.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레디 버클리는 계속 교육을 받고 거기서 대학을 다녔다는데 아마도 예술계 계통의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디 버클리는 어려서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유랑자 생활 또는 이민자 생활 자기 환경과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계속 접하면서 적응했던 그런 보헤미안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거 보헤미안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죠. 주변의 시각, 주변 사람 평가에 아랑곳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집시처럼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른 관습,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는 유목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랍소디라는 것은 랍소디라는 곡이 저는 광산곡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형식에 구색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요소가 강한 기악곡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 리드 보컬의 프레디 버클리의 인생, 삶 그 자체 또는 부모님, 조상들의 살았던 궤적과 일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세계 팬들에게 그 의미가 가슴속같이 깊이 전달되는 그런 명곡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디 버클리의 삶 자체를 존경합니다. 그의 이방인 삶, 노매딕 라이프 삶, 유랑인 삶을 좋아하고 그가 추구했던 다양성, 물론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양성연애를 한 사람이라든가 등등 마약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예술가로서 존경하고 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 부모님부터 조상부터 부모님이 그 피가 흘렀던 것이 자신에까지 전달돼서 유전자로 전달돼서 그것이 예술로 표출돼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던 프레디 버클리를 한번 기리면서 본 유튜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음악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인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어를 공부하고 있고 제가 프레디 버클리가 태어났던 잔지바르의 언어인 공용어인 스와힐리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쪽입니다. 스와힐리를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세계 문화의 영역이랄까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저희가 프레디 버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를 스와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테 사나, 아산테 사나. 또한 여러분들이 스와힐리어는 잘 모르시겠지만 1994년 그 디즈니 대표작 중에 하나인 라이온킹이 있었죠. 그때 걱정하지 마 할 때 하쿠나 마타타 이야기를 했었죠. 하쿠나 마타타 이것이 스와힐리어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경제도 좋지 않고 팬데믹으로 고생 많으시고 또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여러분 미래는 항상 밝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라. It's no problem.
there's no problem. 그런 정신으로 살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